과연 김일성은 항일 유격대의 사령관이었는가? 오용 역사가들은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반일리민 유격대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무장투쟁을 벌였고 1934년 3월 이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고 그 사령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 김일성은 1932년 4월 별동대를 이끌고 무송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가 6월 통하에서 국민부 관하 조선혁명군 사령관이었던 양세봉을 만났다. 이곳이 오용 역사가들이 말하는 소위 제1차 남한 원정이다. 김일성은 통하에 잠깐 머물고 당시 동북쪽으로 올라가 11월 왕청년 라자구를 거쳐 동농현 녹산에서 그의 교우를 보냈다. 이때 부대원은 겨우 18명이었다. 김일성은 1933년 2월 이들을 이끌고 왕총 유격대가 있는 소왕총 마천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18명의 김일성 별동대는 90여 명의 왕총 유격대에 흡수된다. 확대된 왕총 유격대 대대장은 양성룡이, 정치위원은 김일성이 맡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33년 초 중국 공산당은 동만 각지에서 활동하던 유격대들을 하나로 묶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1934년 3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가 조직되었다. 사장의 조선인 주진이, 정치위원회 중국인 왕덕태가 임명되었다. 제1독립사는 4계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단은 연결유격대로서 단장의 김순규, 정치위원 최학철, 제2단은 활용유격대로서 단장의 맹아무개, 정치위원회 김락천이 임명되었다. 왕총 유격대를 주축으로 한 제3단은 단장의 중국인 방진성, 정치위원회 김일성이, 훈춘 유격대의 제4단은 단장의 하도균, 정치위원회 방종준이 임명되었다. 제1독사 전체 인원은 640여 명이었고 김일성이 속한 제3단은 160여 명에 불과하였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에서 같은 조선인들 중에서 김일성보다 7살 많은 주진이 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들은 1987년 중국 공산당 자료 출판사에서 만든 동북항일연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다. 오용 역사가들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절반씩 섞인 동북인민혁명군의 명칭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바꾸었다. 또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일개 연대 정치위원에 불과했던 김일성을 혁명군 사령관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인 중에서 주진이 제1독립사 사장으로서 김일성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깜짝같이 숨기고 있는 것이다. 주진보다 아래에 있던 김일성이 인민혁명군 편성을 주도했다니 이런 역사 가장은 아마 유례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김일성은 1935년 7월 코민텔은 제7차 대회 결정에 따라 1936년 3월 안도현 미현진에서 열린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라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조선인들이 부대를 따로 조직하여 조중 국경 지대에서 활동하다 정세가 성숙되면 조선으로 진출하여 해방투쟁을 벌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중조 국경 지대로 부대를 이동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선인 부대와 중국인 부대가 각자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려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고 동북인민혁명군은 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개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86년 훅룡강 교육출판사에서 만든 현대 동북사를 비롯하여 여러 중국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다.
역사의 진실이 이럴진데 김일성을 만주에서 오직 조선의 독립만을 생각하며 풍찬 노숙한 조선 명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1936년 3월 안도현 미원진 회의에서 재편된 동북항일연군 제2군은 관하의 제1사, 2사, 3사를 두었다. 매사에는 2개의 단을 두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연이 제1사 제1단 단장이었고 오중흡이 제3사 제7단 제4련 연장이었다. 김일성은 오중흡이 있는 제3사 사장을 맡았다. 넉 달 후인 1936년 7월 김일성이 속한 동북항일연군 제2군은 동북항일연군 제1군과 합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으로 다시 편성되었다. 제1로군 총사령의 양정우, 부사령의 왕덕태, 정치위원회 위중민이 임명되었다. 이전 제1군의 1사, 2사, 3사를 제1로군의 제1사, 2사, 3사로 하고 김일성이 속했던 제2군의 1사, 2사, 3사를 각각 제1로군의 제4사, 5, 6사로 불렀다. 결국 김일성은 1936년 3월부터 7월 사이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3사 사장이었고 7월부터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6사 사장이었던 것이다.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은 1938년 말에 3개 방면군과 1개 경리료로 재편되었고 김일성은 제2방면군 총지휘를 맡았다. 제1로군에서 조선인으로 김일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1로군 군의처장 서철과 군수처장 종강이었다. 만주 전 지역 항일 부대들에서 김일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조선인 지휘관들을 보면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 제3로군 참모장 허형식과 중국 공산당 북만투기 김책이 있었다. 따라서 1930년대 말 동북항일 부대의 조선인들 중에서 최용건, 김책, 허형식, 서철, 전광은 김일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김일성을 항일유격대의 사령관, 최고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욱이 최용건이 제2로군과 김책의 제3로군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아예 항일투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는가? 2010년 7월 준공된 평양 럴사룽에 안장된 박순아, 강옥천, 문시준, 황운천, 황석권, 전영성, 전성배 등은 일제를 반대해 손에 총을 들고 만주벌판에서 싸웠지만 단지 김일성의 제1로군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일혁명투사가 아니라 항일혁명열사로 차별받았다. 김일성의 제1로군에 속했던 항일투사들은 대성산 주작봉의 혁명열사룽에 반시상을 세워주지만 제2로군과 제3로군의 항일투사들은 낭랑구역의 평양열사룽에 사진이 붙은 묘비만 세워준 것이다. 그러니 1976년 9월 최용건이 죽기 전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제2로군과 제3로군의 투사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어찌 당부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를 두고 김정일은 최용건이 끝까지 당에 속을 주지 않고 당과 애교했다며 구를 조조하였으니 이런 역사의 희롱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과연 김일성은 항일 유격대의 사령관이었는가? 낭독의 예린이었습니다.